보이는 오지오입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큰 인기를 얻으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오지오는 드라마가 종영된 2007년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해당 여성은 28세의 템프로 출신으로 알려진 안나라는 인물로 오지오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초기 오지오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루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두 사람의 관계를 목격한 업소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결국 연인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오지오가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시절 손님과 선수로 만나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안나는 오지오가 모델과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고, 자신은 구형 SMO를 타면서도 오지오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선물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지오가 환상의 커플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이후 안나와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2006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 두 사람은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사실 그 여행은 오지오가 이별을 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지오는 예전에는 널 보면 설렜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다. 너 외에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안나는 여행에서 돌아온 지 6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 오지오의 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전화한 끝에 마지막으로 약 3분 19초간 통화한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오지오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끝내 그녀의 빈소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14년 오지오는 한 살 연하의 재력가 여성과 결혼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으나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배우 허이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드라마 촬영 중 연인 관계로 등장했던 유부남 배우가 함께 자야 연인처럼 연기가 된다며 지속적으로 동침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중은 해당 드라마를 싱글파파는 열애중으로 추측하며 상대 배우였던 오지오를 의심했으나 허이제는 이후 특정 인물을 겨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오지오의 팬들은 입장문을 통해 논란을 진화시켰습니다. 4위는 권상우입니다. 2001년 드라마 맛있는 청혼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권상우는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를 통해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5년 발생한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광고 기획사 제기획이 연예계 내부자들을 통해 수집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정리한 문서로 이를 연예인 엑스파일이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한 루머로 치부되었지만 몇 년 후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이영애와 정호영의 연인 관계나 한가인이 배우 연규진의 아들과 어린 시절부터 친밀한 사이였다는 이야기는 꽤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상우와 관련된 소문은 그가 데뷔 이전 대전 유성의 한 호스트바에서 약 3개월 동안 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 모델 선정 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확산되자 권상우는 논란에 언급된 연예인들 가운데 최초로 인터뷰에 응하며 텔레비전을 부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다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톱스타 어군이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경력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당시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어군이 가장 우려한 점은 단순히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사실이 아니라 당시 대전 유성 지역 대부분의 호스트바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남성 고객도 접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사실이 대중에게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찌라시에서는 이니셜만 언급되었으나 당시 대전 출신의 톱스타는 사실상 권상우가 유일했기에 많은 이들이 어군을 권상우로 지목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은 권상우에게 답답함을 안겼을까요? 아니면 더 큰 불편함을 느끼게 했을까요? 3위는 성형수술과 스캔들로 논란이 된 배우 김아중입니다. 김아중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통해 단숨에 톱스타로 발돋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탁월한 노래 실력과 연기력을 보여주며 주연급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여러 소문이 함께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아중이 데뷔 이전 템프로에서 일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노래 실력과 고객들을 사로잡는 능력으로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눈에 띄어 연예계에 진출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대중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김아중이 연예계에 들어온 뒤 동료 배우 박해진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회자되었습니다. 박해진 역시 호스트바 출신 의혹에 휩싸였던 적이 있어 이 소문은 두 사람을 끼리끼리라는 이미지로 엮으며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김아중은 이런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와 명성을 굳건히 지켜왔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위는 박해진입니다. 박해진은 2006년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로 데뷔한 이후 에덴의 동쪽, 내 딸 서영이, 별에서 온 그대 등 다수의 작품에서 성공을 거두며 빠르게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데뷔 초기에는 연기력과 발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 실력을 갈고 닦고 발음 문제를 개선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가 한순간에 위기를 맞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해진을 비롯한 4명의 남성이 나란히 서서 구찌 벨트를 자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가중 맨 왼쪽에 있던 남성은 전직 펜싱 국가대표 고영태였습니다. 고영태는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뒤 생활고로 호스트바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태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그와 함께 찍힌 사진 한 장은 박해진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소문으로 번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박해진 측은 고영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와 배우는 처음에는 해당 사진에 대해 침묵했으나 이후 사진 속 인물이 박해진 본인임을 인정하며 우연히 술자리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는 또한 해당 사진은 14년 전 촬영된 것이며 잘못된 루머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이 사진이 고영태가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라고 보도하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진 속 인물들이 동일한 디자인의 구찌 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박해진은 과거 군면제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습니다. 일부 호스트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많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이 전국 호스트바를 수사하던 중 박해진의 군면제 사유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 진단으로 군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 논란은 오히려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소문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톱스타가 된 박해진에게는 과거의 구찌 벨트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시 그 벨트를 두르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에게 큰 후회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1위는 연예계와 유흥업소를 오가며 논란의 중심에 선 한하경입니다. 한하경은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나 대중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긴 사건은 청룡영화제에서의 넘어짐 사고였습니다. 그녀가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포토월에서 넘어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유흥업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과거 연인이었던 호스트바 종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대방이 자동차 보닛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부상을 입힌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하경이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한하경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으며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유흥업소에서 활동할 수 없었고 인터넷 방송으로 전향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유흥업소는 오랫동안 얽히고 설킨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소개된 배우들은 각자의 이유로 업소 출신이라는 소문에 휩싸였으나 그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연예인들에게 과거의 논란은 커리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예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성 여울은 한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인터넷 방송인이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87년생, 현재 36세인 그녀는 7개월 전 부천에서 발생한 유튜버 포크 피습 사건과 인블리의 극단적 선택 생중계 사건 등과 얽힌 인물로 정확히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운 불명료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송 초창기 아프리카 TV에서 활약하다가 연구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전향한 그녀는 부천 인근에서 악취를 풍기는 범죄자 갓성은을 비롯한 부천 패밀리와 어울리며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다수의 부천 시민들은 아프리카 TV BJ와 유튜버들의 막장 행태에 불편을 호소하며 부천역 광장에만 가도 집요하게 카메라를 들이밀어 따라오는 이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야외에서 혼자 술 먹방을 진행하던 중 한 아저씨가 다가와 헌팅을 시도하자 감성 여울은 황당한 표정으로 남자의 정보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45살의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면 당당하게 밝혀달라는 그녀의 도발적인 요구는 욕설과 함께 유튜브 쇼츠에 담긴 참교육 영상으로 이어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2년 8월 감성 여울은 같은 아프리카 TV BJ 박수박과 함께 인도 여행을 떠났는데 당시 그녀는 인도 지옥의 기차 타로라는 제목 아래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길거리에서 섹시 댄스와 코믹 댄스를 선보이며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에 인도 남성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에워싸고 이동하는 동안까지 뒤따르는 위험한 장면이 포착되자 시청자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감성 여울은 영모은 문제없다며 강경하게 반박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며 그녀를 나라망신 유튜버로 낙인 찍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부천 유튜버들 사이에서 벌어진 포크 피습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감성 여울은 유튜버 냠냠 짱짱과의 방송 언쟁 도중 그에게 포크로 얼굴을 공격당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에서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공격자로 달려갔다가 갑자기 포크를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관자놀이 부근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냠냠 짱짱은 포크로 찍은 것은 보복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포크로 공격할 수 있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냠냠 짱짱의 행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일부 여론은 그녀를 이해해주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2023년 6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인블리와 갓성은을 비롯한 여러 BJ들이 방송 중 위급한 상황을 겪으면서 감성 여울은 지나친 폭언과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해 결국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 출동에 이르렀습니다. 인블리는 결국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고 생방송 중 해명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성 여울은 난 잘못이 없다며 네티즌들의 비난에 무감각하게 반박하는 글까지 올리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결국 인블리의 측근은 전화상으로 심정지가 2번 발생했다고 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감성 여울이 인블리의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유족들이 조문을 거부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관계자는 감성 여울이 사과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부분의 BJ들은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01번지 남산 돈가스는 한때 원조 맛집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지금은 악덕 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남산 일대의 남산 돈가스라는 간판 아래 수많은 매장을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체인점을 보유한 이 업체는 과거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으나 2021년 5월 유튜버 빅페이스가 남산 돈가스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빅페이스는 남산 돈가스 거리에 위치한 23번지 매장의 사장과의 인터뷰에서 1992년에 최초로 남산 돈가스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101번지 매장이 진짜 원조를 만들어낸 인물을 쫓아낸 뒤 간판과 신세 1990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가짜 원조 행세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주들이 임차인을 내쫓고 그 자리에서 직접 돈가스 집을 운영하며 과거의 업적을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101번지 측은 빅페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영상 금지 가처분, 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몇 달 후 SNS에 명예훼손 사건 승소 영상이 공개되었으나 판결문이 빅페이스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빅페이스는 반격에 나섰다. 당시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공개하며 자신들이 임대료를 내고 운영한 임대인임을 주장하고 간판에 여전히 신세 1992 문구가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며 진짜 원조가 최초로 남산 돈가스를 창업했다는 증거를 폭로했다. 이어 2023년 3월 1번지 남산동 돈가스 결말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원은 1번지 돈가스가 원조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했고,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소송 비용은 전적으로 101번지 측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게다가 2023년 8월 중순부터 번지의 홈쇼핑과 대형마트 등에 버젓이라는 이름을 붙여 영업을 이어가며 드라마 무빙 세트장 촬영도 남산 최초 돈가스 집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원조는 23번지 매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101번지 남산 돈가스가 지난해 중기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되었다는 소식은 논란의 아이러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만약 이 인증이 확정된다면 금리 후대, 정기조사, 광고비 감면 등 막대한 혜택을 받게 될 텐데,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도덕한 기업이 우리의 세금으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남산 돈가스 원조 사장을 몰아내고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국회는 101번지 남산 돈가스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대표 대신 출석하라는 부대표가 갑자기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증인 출석은 불발되었다. 결국 빅페이스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법적 공방에서 승리를 거두며 101번지 남산 돈가스의 추악한 실태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